자,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죠?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 시장도 안 좋고, 또 셀트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그죠? 날씨까지 추우니까 더 몸이, 그죠? 아픈 것 같죠? 힘내시고요. 때를 아무튼 기다려 보자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부분들, 오늘 수급적인 부분도 나름 뭐 크게 나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기관들의 매도는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나, 주가는 아무튼 거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그죠? 오늘도 소폭 또 상승을 하면서 또 약간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반대적인 그런 흐름이죠.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알테오젠과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제가 이제 기술 수출 플랫폼 3인방, 요 부분들은 뭐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그죠? 앞으로 성장 또 바이오주들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알테오젠이 이제 저번에 알테오젠이 세 개의 재료가 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가 유상증자. 그런데 앞으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도 한 개가 또 큰 호재성 재료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 시간 외에, 그죠? 알테오젠이 급등을 하더라고. 그래서 좀 보니까, 재료가, 호재가 나왔어. 그죠? 그러니까 삼자 배정 유상증자. 근데 그 삼자 배정 유상증자 부분이, 되게 뭐, 그죠? 기관들이 그냥 증권사들이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금액은 뭐 1,500억이긴 한데, 그죠? 금액이 크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쪽에 오늘 시간 외에 주가가 3%나 급등을 하면서 38만 5천 원에 끝났네요. 자, 그 부분. 그래서, 요 플랫폼 3인방 관련 부분에, 요 부분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하고 셀트하고 뭔 상관이 있나? 그런 부분에서 왜 기관들이 알테오젠이 이 가격대에도 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나? 그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또 여러분들은 뭐 좀 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뭐, 그죠? 리가캠 바이오든 ABL 바이오든, 그죠? 여전히 시장이 안정이 되는 과정에서는 가장 회복 속도가 빠르잖아요. 오늘도 나름대로 전장이 강했던 뭐 2차 전지 쪽은 다 또 되밀리고, 반도체도 아직까지는, 그죠? 여전히 딥시커가 출현이 되면서 자리를 못 잡고 있고, 그죠? 그나마 이제 지금 그런 대로 잘 나가는 부분이 그래도 바이오, 그래도 이쪽에 이제 코스닥 부분에서는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쪽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셀트는 어쨌든 기관들이 지금 20일 연속 매도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매도를 했던, 물론 아직까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메릴린치가 오후장부터 이제 매수로 들어왔었어요. 메릴린치는 그동안에 셀트에 있어서는 뭐 지난해에도 그렇고 쇼커볼 창고였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들면서 메릴린치의 매도 계속 나오면서 이제 공매도도 좀 증가되는, 뭐 작년 연말부터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이 물량을 또 누가 오늘 뭐 들어서 또 매도를 하냐 하면 모간 스탠리가 또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조금 보도록 하고, 기술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 양봉을 어쨌든 냈습니다. 다행히, 그죠? 양봉을. 기술적으로 양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박스권은 어쨌든 어저께 이탈을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달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눌림목이 어떻게 보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나오고. 그러니까 눌림목이라는 것은 주가가 일정한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그죠? 그 박스권을 이탈을 하는 모습. 그 이탈 이후에 주가가 다시 복원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셀트는 지금 결국은 18만원 위로 올라와야지 이제 눌림목에 성공하는 것이고, 만약에 18만원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면 뭡니까? 오히려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는 그 눌림목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눌림목이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진 거죠. 18만원 박스권을 이탈을 해서, 그죠? 여기서 이제 올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올린다는 것은 눌림목에 성공을 한다는 것이고, 눌림목에 성공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여러분들도 뭐 18만 원에 이게 대부분 일반인들이 18만 원 박스권에 있으니까 안 빠지니까 안 팔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통 밀어버리니까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겁내서 파는 거거든요. 올라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노리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눌림목의 성공이라 볼 수는 없으나 눌림목의 진행이 한번 어제 오늘 또 저번에도 이제 18만 5천 원대 옆으로 세월 부분에서 한번 나왔었고 요번에도 한 번 더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니까 거기도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고요. 자, 우선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을 잠깐 보고 올게요. 미국 시장을.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제 장중에 아침만 하더라도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를 뭐 좀 크게 내는 과정에서 일본도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우리도 뭐 장중에 53포인트까지 상승했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그죠? 근데 이제 나스닥 선물이 또 하락으로 반전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내려오면서 우리도 밀리고 일본도 밀리고 오히려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뭐 3.5% 급등이에요. 일본도 고점 대비 밀렸고 우리도 뭐 고점 대비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어쨌든 어저께 다행히도 캐나다와 이쪽에 멕시코는 그죠? 관세를 아무튼 뭐 한 달 유예를 지금 그죠? 어제 또 발표를 했죠. 유예. 근데 이제 중국은 지금 10% 관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은. 그 중국은 이제 보복 관세로 지금 뭐 10%를 보복 관세로 하고 거기에 이제 일부 또 석유라든지 뭐죠? 몇 개, 한두 개 정도는 또 15%까지 관세를. 그래서 또 막 보복 관세. 근데 이제 과거에도 우리 시장이 아무튼 중국과 미국이 관세, 그죠? 전쟁을 했을 때, 그죠? 아무튼 피해는 또 우리가 입었고, 이분도 뭐 마찬가지로, 그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주식 시장이 아무튼 피해를 좀 입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멕시코와 캐나다는 유예를 했는데, 어쨌든 중국은 관세를 부과를 함으로써 지금 나스닥 선물이 확 내려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만약에 나스닥이 어쨌든지 간에 이 19,000포인트를 지킨다면, 그죠? 우리 시장도 여기서 크게 뭐 밀리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만약에 이걸 이탈한다. 그러면 또 우리 시장도 약간 한 단계, 그죠? 또 뭐, 우려를 또 내려갈 수 있는 소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지금 테슬라가 약간 지금 저점을, 그냥 보면 이제 위에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고점을 낮추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또 이쪽에 뭐 최근 이제 딥시크에 수혜가 되었던 애플도 뭐 다시 또 20일을 깨버리고 거기에 이제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그죠. 엔비디아도 지금 또 저점을 어제 또 저점을 또 깼다가 또 그죠. 그나마 뭐 양봉 자체는 양봉이지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지금 조금 중요한데 어쨌든 이 19,000포인트를 지키는가, 그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우리가 뭐 일부 이제 수익이 좀 크게 난 이런 종목들은 뭐 예를 들어서 좀 이익을 좀 챙기다든지, 그죠? 뭐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으로 약간 오늘 볼게요. 시장 한번 보고, 그죠? 지금은 뭐 쉘터만 뭐 그런 부분 아니니까. 오늘 이제 보면은 어쨌든 하이닉스가 이제 어제 크게 내리고 이틀 크게 내렸죠. 오늘은 좀 진정이 되지만 하이닉스도 고점이 많이 밀렸어요. 그나마 삼성전자는 이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또 들어오면서 그죠. 한 3% 급등을 가져갔고 자동차도 뭐 비리비리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틀 동안 급등을 보였던 카카오가 시장과 무관하게 급등을 보였죠. 어제도 올랐으니까. 그죠. 오늘 이제 오히려 재료 노출이다 그래서 밀리를 모르겠으나 좀 내렸고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은 하나오션이 뭐 6.6% 급등이죠. 그죠? 제가 자꾸 뭐 자랑하는 것 같지만 자료집을 구입하신 분들은 그죠?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일부 종목들 그죠? 그러니까 완급 조절을 잘 하시라. 그것도 단 이제 50% 이상 뭐 수익이 나면 그죠? 그때는 또 챙겨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죠? 계속 뭐 그렇게 하는 부분보다서 오늘 갑자기 하나오션이 오후에 확 돌아서 버렸죠. 그리고 이제 오후장 들면서는 LG에너지를 그러니까 뭐 LG에너지, SDI가 2차 전지 쪽은 다 하락이에요. 그죠? 2차 전지 쪽이 마이너스 확 돌아서 버렸죠. 참 저건 뭐 아무튼 진퇴양난인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는 결국은 알테가 6% 급등, 리가 5%, ABL 그 외에 이제 루닛 AI 뭡니까?
AI 바이오, 루닛이 오늘 이제 8%, 뭐 단쪽도 더 센 것도 있었지만. 그런데 여전히 삼성바이오는 이제 어저께 지수 크게 하락하는데 얘는 이제 2심에서의 승소를 하면서 또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영향으로 좀 뭐 빠진 게 아닌가 2% 내렸고요. 그럼 삼바가 오늘 같이 올랐으면 오히려 더 셀트하고 좀 더 가해시 상승을 좀 크게 했지 않았을까 보여지는데 아무튼 안 봤자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로봇의 대장 레인보우 로봇스틱 그죠? 자료집에는 필요 없지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꼭 로봇 하나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이쪽에 전력조들, 이런 쪽들.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은 여러분들 이 상반기에는 크게 바뀌는 것보다는 코스피 쪽에서는 방산전력조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코스닥 부분에서는 조선 그리고 이제 포털 코스닥 부분에서는 바이오를 비롯해서 뭐 이쪽 로봇이든 AI든 또 반도체 소부장 부분에서도 지금이야 이제 좀 또 주가가 뭐 하락을 하고 있지만 또 안정이 되는 부분에서는 그렇죠. 그럼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고, 자, 결국은 다행인 것은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그래도 772억 매수를 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죠? 근데 코스닥은 오늘 3,700원. 오늘 코스닥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크게 유입이 됐는데 누구를 샀는가? 그죠? 누구를 샀는가?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업종에서 매수가 많이 유입이 되었죠.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이거는 셀터도 요즘 많던 투신은 계속 주식을 팔아요. 그죠? 주식을. 근데 셀트리온도 지금 최근에 보면 매도가 지속적으로 크게 나오는 창구가 투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투신들이 파는 과정에 이제 셀트도 포함이 되고, 근데 여기서 전체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연기금은 또 오히려 셀트를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오히려 셀트를 팔고 누구를 사냐 하면 삼성바이오를 사요. 그죠? 그 삼성바이오 연기금이 지금 계속 사는 거예요. 셀트 팔아서 연기금.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럴 수는 있죠. 상대적으로 셀트의 보유 지분이 많고 삼성바이오의 보유 지분이 적으니까 그죠? 그럴 수는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과거에 뭐 이런 부분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은 보험 투신, 오늘 뭐 상호펀드는 그나마 조금 전체적으로 매수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 국내 기관들은 매도다. 그리고 금융 투자 쪽도 장중에 좀 매수를 하다가 결국은 또 장 막판에고요. 매도를 하면서 115억. 그래서 수급이 여전히 기관 수급도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다행인 것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죠? 그나마 좀 나오지 않고 매수가 유입이 됐다는 게 그죠?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시장 부분은 그러니까 시장이 크게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막 저런,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왜 전체 시장을 말씀드리냐 하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셀트에 몰빵은 하지 마시라. 그죠? 이 방송을 듣는다면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시장을 보고 TV를 보고 유튜브를 본다면은 단기 매매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투자 금액의 최소 20% 정도는 단기 매매를 하십시오. 하셔야지만이 셀트를 지킬 수가 있고 또 하셔야지만이 그죠? 셀트를 수량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단기 매매에서 수익 나면 수익금으로 제가 이제 2년 전이었죠. 그죠? 셀트리온의 저축 프로젝트 해가지고 셀트 단기 매매해서 수익금으로 저축도 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물론 이제 우리 뭐 VVIP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조금 종목의 이제 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화를 제가 지웠잖아, 그죠? 변화를.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셀트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셀트가 어쨌든 지금 제일 못난이야. 어떻게 보면, 그죠? 못난이 맞죠, 뭐. 근데 사실 이제 셀트보다 더 못난이들도, 그죠? 많기도 해요. 바이오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바이오 부분을 쭉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죠? 플랫폼 3인방은 제가 재작년부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알테오젠이었죠. 그래서 이거부터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이 어쨌든 뭡니까? 이게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 주가는 사실은 제가 지금 뭐 이쪽 그 제가 바이오 계좌 다시 이제 셀트가 좀 어느 정도 뭐 저도 기분이 좋아야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알테오젠이 아무튼 수익률이 제일 크니까 그죠? 6만 원대 초반에 매수한 거잖아요. 근데 37만 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알테오젠이 SC 제형 플랫폼이죠. 오늘 이제 유상증자를 했는데 3자 배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렸고, 뭐 VIP 분들이야 이거하고 삼성하고 두 개 다 이제 알려드렸었으니까, 아직 두 개가 더 남아 있어요. 호재성 재료가. 근데 저는 이제 유상증자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 3자 배정인데 주로 증권사들. 주식수는 한 43만 주 정도. 크지도 않아요. 근데 1,500억 정도. 대단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더 남아 있다. 이 말씀을 그냥 드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SC 제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리가캠 바이오. 리가캠. 자, 리가캠도 주가가 지금 어때요? 이것도 지금 주가가 그 당시에 4만 5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지금 어쨌든 12만 2천 원에 와 있잖아. 지금. 그죠? 리가캠. 이거는 뭐예요? ADC 플랫폼. 기술 수출이죠. 그죠? 리가캠. 그럼 차세대 이제 어떻게 보면 항암 치료제잖아요. 그다음에 ABL. ABL 발은 막 잡성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ABL도 지금 이제 사상 최고가에 갔다가 내려와서 지금 근처에 있는 거잖아. 그죠? ABL 바이오. 이건 이제 뭐 이중항체라든지 이것도 ADC라든지 또 뭐 VB 세트라든지 최근에 이제 어쨌든 기술 이전 수출을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죠? 차세대 뭡니까? 기술 수출주잖아요. SC 제형. 그럼 셀트리온과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쪽은 기술 이전을 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지만 셀트리온은 뭐예요? 이 제품을 지금 판매하는 그죠? 회사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오늘도 어쨌든 뭐 리가든 ABL이든 또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쪽은 상당히 매수를 좋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구하고 셀트는 계속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그냥 하더라도 이 회사들의 뭡니까? 그죠? 장점이 뭐고 이 회사들이 주가가 가고 하는 그게 뭐예요? 결국은 SC 제형 기술이든지 플랫폼 또 ADC 기술 플랫폼 또 이중항체 ADC 이런 부분들을 결국 뭐야? 기술을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단계는 우리 국내 제약사들의 단계는 바이오 기업들의 단계는 기술 이전 단계다.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고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셀트는 뭐예요? 셀트는 자, 알테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SC 제형 제품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램시마 SC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앞으로 판매가 될 진펜트라. 그죠? 그리고 이제 리가캠 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또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 ADC. 그죠? 이번에 셀트가 이제 ADC 뭡니까? 항체. 그죠? 신약을 지금 3개를 개발을 해서 엊그제 미국 FDA에 임상 일상 신청을 지금 해놨잖아요. 그죠?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ABL, 이중항체. 항체 바이오를, 셀트는 항체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ADC. 그래서, SC 제형, 알테오젠과 리가캠과 ABL이 하고 있는, 그죠? 지금 시장에서, 좋다, 기술 좋다 하고 있는 이 종목들이 하고 있는 이 기술을 셀트는 뭐예요? 이전하고 있는 기술을 셀트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각지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지금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셀트는 어쨌든 안 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회사들이 어쨌든 뭐 주가는 이제 좋은 뭐 부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 단기매매 제약바이오 이쪽에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셀트는 뭐예요? 그죠? 셀트는 어쨌든 지금 8가는 정반대로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갇히는 부분에서는 수급적인 부분이든 모든 부분들이, 그죠? 안 좋은 것만은 맞아요. 안 좋은 것만은.
그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오늘 그래도 20일 올라서서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과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죠? 그 셀트가 앞으로 가능성이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돈을 못 벌어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서 회장이 뭐 이 주가를 잡고 있어서 응? 이렇게 될까? 사실은 여러분들 셀트리온의 어쨌든 뭐 10년 전부터도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셀트를 압박을 했고 그죠? 그렇게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테오젠이든 리가든 ABL이든 이 기술 이전을 셀트는 뭐예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예요.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공매도를 돌리지 않고 이거를 자꾸 그냥 세장으로 돌려버리고, 그죠?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죠? 그렇게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말도 하면 또 속상하니까. 이런 짤이 듣지 마라. 알았지? 자, 그래서 조금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셀트는 공매도에 어쨌든 잡혀 있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죠? 그러나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그동안 해결되어 왔고, 그죠? 회사에서 엄청난 작업을, 그죠? 그걸 해결을 위해서 쏜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자사주예요. 그죠? 그래서 일부 지금 자사주도 한 500만 주 이상 소각시켰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주봉상 어쨌든 지켜서 다행이고요. 다행이고, 그죠? 내일도 좀 안정을 찾기를 바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 리가캠, ABL 이 부분 기관들의 선호, 셀트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선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단기매매를 좀 해서 수익 나서 또 그죠? 매도 일부 해서 수익 나서 수익금 가지고 셀트 또 주식 수량 늘리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오늘 수급을 보면, 자, 오늘은, 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 이쪽에 아주 외국계, 이쪽은 뭐, 그죠? 오늘 이제 33,000조 외국계가 매수인데, 그 매수했던 애들이 결국 뭐, 검은머리 신한창구야.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모건 스탠리가 팔고 신한창구가 매수하고, 또 메릴린치가 막판에 들어오면서 순매수 전환이 된 거예요. 만약에 뭐, 메릴린치가 안 들어왔으면, 근데 이제 메릴린치는 1월 달에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내보냈던 창구이거든요. 그죠? 보편적으로 메릴린치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매수가 이제 유입이 되어서, 그죠? 이놈들이 좀 이제 바뀔까를 좀 아무튼 볼 거예요. 근데 뭐 계속 신한이나 자전성격이니까, 그죠? 자연성격이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는 아직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 근데 단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21연속 매도예요. 기관들이 21연속 매도. 그죠? 오늘 그나마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나왔지만 여전히 이제 보험도 뭐 96,600주, 투신이 오늘 10,000주 팔았죠. 3호는 이제 전체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얘는 팔았으니까 1,700주 매도. 크진 않아요. 연기금도 뭐 8,700주, 그죠? 700주. 그래서 기관들이 오늘 8,600주 매도 부분에서 금융투자 쪽에 그러니까 보면 금융투자 쪽은 뭐예요? 이건 이제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이니까 왔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투신이 계속 팔고 상호펀드 계속 팔고 보험 계속 팔았잖아. 연기금은 이제 들쑥날쑥. 그죠? 그럼 얘들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연속 20일이니까. 그죠? 이제 근데 이렇게 되면 얘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으면 모르겠으나 주가가 많이 빠지진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시면 모건 스탠리가 일방적으로 어쨌든 79,000주 매도예요. KB 항상 그죠? 차명 성격의 물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DB 창구도 아침에 좀 매도가 크게 좀 나오더라고. 18,000주 매도. 그러니까 IM 이놈들이 이제 시장 조성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주가가 오르면은 좀 사. 또 주가가 내리면 막 팔어. 이놈들은 주가 오를 때는 가면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 주가가 오히려 상승할 때는 이놈들은 더 주가를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또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경우로 신한 메릴린치. 그러니까 메릴린치가 이제 매수가 좋았는데, 이게 뭐 신한의 매수는 또 큰 의미는 아직까지는 없죠. 그러면 또 모건스탠리가 파니까 신한이 매수한 것이고, 그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릴린치가 이제 이게 매수로 돌아설지를 좀 또 우리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자, 오늘 삼성전자 다행히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오늘 연기금이 삼성전자도 뭐 팔았네. 그죠? 그죠? 투신이 계속 팔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아무튼 오늘도 5만원을 위협을 하는 순간이었지만 다행히 살았다.
SK 하이닉스를 반대로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파는 모습이에요. 그죠? 오늘 팔았죠. 외국인들이. 근데 하나오션이 이제, 하나오션은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주가는 강해. 오늘 48만 주. 최근에 외국인들,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완급 조절을 하면 되겠죠. 하나오션.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쪽에 또 알테오젠 외국인들이 19만 주 매수했어요. 그죠? 알테오젠. 최근에 투신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3인방 리아캠 오늘 21만 주. 어제 리아캠이 크게 빠졌는데 어제는 뭐야?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도를 해버리니까 오늘 개인들이 이제 30만 주 팔았죠. 리아캠. 그죠? 근데 ABL 바이오는 오늘 물론 외국인들 매수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ABL 바이오는 최근에 누가?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기관들이. 연기금도 사고 있고. ABL 바이오. 자, 그 다음에 3인방.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루닛은 오늘 외국인들이 크게 또 매수를 보이고 기관들 쌍끌이. 그죠? AI 바이오. 자, 카페24는요. 제가 이 주식은 한 번씩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오늘은 외국인들, 어제 35만 주 샀다고 그랬죠. 오늘 54만 주나 샀어요. 세력주인데. 이게 사모펀드가 오늘 10만 주 샀어요. 사모펀드가. 그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비록 셀트가 조금 뭐 힘드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말씀을 못 드리긴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죠? 셀트 못 가고 있으니까 당기면 열심히 해서요. 셀트 수량 늘리고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가치주 셀트리온 그래도 화이팅다.